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냥 묻어두고 계시진 않고요. 최근에 2024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작년에 무려 연 88% 수익률을 올린 분도 있다고 해서요. 와,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백서 자료를 좀 자세히 보면서요. 요즘 퇴직연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는 건지 한번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높은 수익률을 낸 분들은 뭐가 달랐는지 그 비결을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서 43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3년 연속으로 13%씩 늘고 있다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네요. 네, 맞습니다. 그 규모도 규모지만 저는 그 안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더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흔히 우리가 실적 배당형이라고 부르는 상품들 있잖아요. 펀드나 ETF 같은 거요. 이런 상품에 투자된 돈이 전년보다 무려 53%나 늘어서 75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건 예전처럼 그냥 원금 보장되는 상품에만 넣어두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흐름이죠.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굴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군요. 수익률도 그래서 좋아진 건가요? 작년 연간 수익률이 평균 4.77%라고 하던데 이게 최근 5년, 10년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적 배당형 상품들, 이쪽은 평균 수익률이 9.96%였어요. 거의 10%에 가깝죠. 원리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하고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겁니다. 10% 가까이. 와. 그리고 이걸 제도별로 나눠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이나 IRP 가입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각각 5.18%, 5.86%로 나왔거든요. 근데 회사가 관리해주는 DB형은 4.04%였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신경 쓴 DC형이나 IRP가 회사에 맡기는 DB용보다 수익률이 더 높았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어떤 운용 역량이나 의지가 중요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같은 DC형이나 IRP 안에서도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뭐 상위 10%랑 하위 10%는 아예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하던데요. 네, 그게 정말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DC형 상위 10%, 그러니까 제일 잘한 그룹의 평균 수익률은 22.7%였고요. IRP 상위 10%는 무려 33.2%에 달했습니다. 33%요. 와. 그런데 하위 10% 그룹은 DC형, IRP 둘 다 수익률이 1%가 채 안 됐어요. 1% 미만. 아니 한쪽은 33%인데 다른 쪽은 1%도 안 된다니. 이게 같은 해, 같은 제도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걸 단순히 시장 운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백서에서도 개인의 어떤 투자 접근법, 운용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상위 그룹은 뭐가 달랐던 거죠? 예를 들면 상위 그룹은 상대적으로 주식형 자산 비중이 좀 더 높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그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런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리밸런싱. 그냥 넣어두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했다는 거네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88% 수익률의 주인공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작년 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았던 것도 아닌데 88%라니? 이건 뭐 거의 신의 경제 아닌가요?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네, 그분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요. 40대 초반 직장인이셨는데 본인 스스로는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대요. 하지만 그분의 접근 방식이 백서에서 말하는 상위 수익자들의 특징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비결이라고 꼽은 게 특별한 정보나 기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아주 철저히 지켰다는 점이에요. 세 가지 원칙이요? 네. 첫째는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걸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투자 대상 자산의 일부로 봤다는 거죠.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투자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잃으면 안 되는 돈이 아니라 투자 자산이다.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끊임없는 학습입니다. 매일 퇴근하고 나서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시황이나 경제 트렌드를 꾸준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잠깐 관심 갖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일상의 습관처럼 만드신 거죠. 매일요? 와, 정말 부지런하셨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원칙 준수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정한 자산 배분 원칙,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는 개별 테마 ETF 40%, 지수 추종 ETF 30%, 채권 ETF 30% 이런 식으로 비중을 정해놓고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원칙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막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원칙을 따른 거죠. 아, 인식 전환, 꾸준한 학습, 그리고 원칙 준수. 듣고 보니까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것들이네요. 특히 마지막 원칙 준수는 정말 시장 흔들릴 때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인 벤저민 그레이엄도 투자는 지식보다는 원칙과 태도의 문제라고 했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 퇴직연금 수익률 분포에서 나타나는 그 엄청난 차이도 바로 이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위 수익자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그걸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 88% 사례처럼 매일 공부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건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백서에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랄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 이상 수익률을 낸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 같은 건 없었나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88%는 정말 극단적인 사례고요. 모든 상위 수익자가 다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백서 분석을 보면요. 꼭 매일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량한 자산에 좀 분산해서 투자하고 시장에 오르든 내리든 너무 거기에 마음 졸이지 않고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이어간 경우 이런 분들도 좋은 성과를 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자신의 목표 수익률이나 위험 감수 수준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고 그걸 정기적으로라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냥 방치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하고 꾸준히 적립하고 가끔이라도 점검하는 것. 핵심은 결국 방치하지 않고 최소한의 관리라도 하는 그 태도 자체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퇴직연금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제는 개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운용하느냐가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상위 수익자들의 사례는 결국 태도와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맞습니다. 퇴직연금, 이제 더 이상 그냥 묻어두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정말 중요한 투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단순히 원칙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내 노후 자산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그 태도,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 말이죠.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퇴직연금 수익률, 나아가 미래의 노후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